자, 먼저, 자, 1페이지 프린트를 보십니다. 저는 이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자, 책하고 같이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치르고자 하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서술형입니다. 말은 논술형이라고 그럽니다만, 이건 사실 논술형도 아니에요. 서술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술형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 거. 과거의 객관식은 바로 정답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제는 쓰는 시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얼마만큼 내용을 숙지하고 있느냐 또는 이해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답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많이 써보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뭐 책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서 소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소화시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자, 그래도 이제 신자유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바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1절 교육의 본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는 교육의 정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정의 방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의원적 입장, 두 번째 일반적 정의 방식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정의 방식.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보시면 인간의 성장과 교육 3번에서 나와 있죠. 반가로 3번. 그래서 간략하게 저는 이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적 입장에서 보면 동양이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원적 정의는 동양적 자, 이 전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유럽과 이 미국의 교육 세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자,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서양식 정의에 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자, 동양에서 한자 문화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초 출발은 동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득차나 영제의 교육지 삼락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냐면 자, 이 맹자의 진심장편 괄호를 보시면 득천하죠. 천하에서 얻었죠. 영제를 얻었단 말입니다. 영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나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영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영제. 그래서 영제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다. 그 다음에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영제라는 거죠. 그리고 영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실질적인 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영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 에? 언제까지냐? 최종 시험에서 합격하기 전까지, 그죠? 합격하고 나서까지.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이 발령을 받죠. 발령을 받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영재다라는 생각을 버려란 말이죠. 버려라.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냐면, 자, 어제 한 학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학교에 이 제자인데 이 친구가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전남으로 합격했는데 바로 여수여고로 발령을 받았대요. 여수여고. 자, 2학년 담임도 자,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공부할 때까지는 내가 영재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자신감이 생겼는데 첫 해는 너무 자신감이 강해서 떨어졌다는 거야. 에? 아주 애매한 점수로. 두 번째 해는 1차도 합격 못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세 번째 작년이죠.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신감도 이것이 자만심으로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합격하고 나면 이제 영재라는 생각을 버려라.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내가 수석 합격했다 그래도 얘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을 보시면 에듀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페다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서양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면 에듀케이션하고 페다고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듀케이션은 바로 교육이죠. 페다고지가 있는데 에듀케이션은 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이것을 에듀케이션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 교수, 그 다음에 배운다 학습이 되죠. 그래서 교수 학습 지도를 바로 에듀케이션 이렇게 말하죠.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배우고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죠.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이인제가 되고요. 배우는 사람은 누가 돼요? 여러분이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 2019년이 되면 자 이제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배우는 사람은 모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거나 졸립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 나태해질 때 자 내가 누구를 가르칠지는 모르지만 중학생이 될지 고등학생이 될지 서울이 될지 경기가 될지 전남이 될지 경북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르칠 아이들을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이 팍 깹니다. 잠이 깨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항상 순화시켜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학문으로서의 교육학,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인재교육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재 페다고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인재 페다고지다. 이것은 뭐가 돼? 학문으로서 교육학을 의미하게 되죠. 학문으로서. 이것이 이제 바로 둘의 차이점이 되죠. 그러면 이 페다고지라는 용어를 최초로 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르바르트가 되죠. 그래서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뭐냐면 더 제너럴 페다고지가 됩니다. 일반 교육학이죠. 더 제너럴 페다고지, 일반 교육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페다고지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 페다고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 또는 학문을 전수하는 과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페다고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동교육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학교교육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학교교육학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 수백 년 동안 바로 이 사용되어 오다가 이제 20세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20세기. 그러면서 이제 바로 교육의 대상이 아동만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도, 그죠? 교육의 대상으로 확대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등장한 개념이 뭐냐면 안드라고지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안드라고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드라고지는 바로 성인교육학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킨 학자가 누구냐면 노울스예요. 노울스. 그래서 우리가 크놀스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그냥 노울스 이렇게 말합시다. 노울스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학문으로서 이 교육학을 지칭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페다고지가 있고 안드라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안드라고지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냐면 평생교육이 되죠.
이것은 평생 교육이 됩니다. 라이플롱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그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출제 빈도가. 그런데 여전히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 파트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페다고지라고 하는 단어, 바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넓은 범주에서 보면 동양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양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난다?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에?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성장 발달하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가능성을 뭐 발달 가능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도야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을 가소성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죠. 가소성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그런데 이 잠재 가능성을 타고난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바로 실현시켜 주는 것. 잠재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자아실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무엇이라 그런다? 자아실현. 자, 이 동양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도 쓰냐면 인격 완성이다 이렇게도 쓰게 되죠. 그래서 자, 서양은 자아실현, 동양은 인격 완성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아실현하고 인격 완성을 엄밀한 의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뜻이 전혀 달라요. 어느 것이 더 고차적이냐면 인격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간혹가다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한 번씩 대통령이 돼요. 오바마 이전에는 부시가 그랬고 지금 트럼프가 그러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과 이상이 실현된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그 꿈이 실현됐다. 그럼 뭐라고 그래? 자아실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자아실현 했을지라도 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 완성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동급 같은 의미로 주로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정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협의와 광의입니다.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좁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의는 뭐냐면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3대 장소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가정, 학교, 사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이 가정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은 자, 비형식적 교육 또는 무형식적 교육이라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자, 학교교육은 형식적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봅시다. 우리 한국에서 학생들을 보면 유치원 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2년이에요. 12년. 그럼 우리 인생을 84세라고 보았을 때, 자, 12년.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7분의 1 정도를 어디서 보내느냐? 초중고등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치원하고 대학까지 포함해버리고 대학원 과정까지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인생의 4분의 1을 어디서 보낸다? 학교에서 보낸다. 그죠? 대략적으로 4분의 1을 어디서 보내? 바로 학교에서 보낸다는 거죠. 여기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다? 학교다.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할 적에는 무엇만을 지칭한다? 학교 교육만을 지칭하게 되죠.
학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아니고 광의의 교육의 개념이 있다. 광의의 교육이. 그러면 광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럼 자 봅시다. 자, 교육의 3대 장소가 어디가 돼? 가정, 학교, 사회가 되죠. 그러면 광의의 교육 개념에는 가정, 학교, 사회가 포함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프린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모든 유형의 교육 이렇게 나오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자연교육도 아주 유행하죠. 매스미디어 교육도 유행하죠. 이런 모든 유형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뭐냐면 광의의 교육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광의의 교육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을 때 최근에는 어떠한 개념으로 주로 많이 쓰냐면 광의의 교육 개념으로 많이 쓰게 되죠. 왜 그러냐면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광의의 교육 개념이 맞다. 나중에 평생교육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최근에는 원래 평생교육법에서는 무엇을 제외한다고 그랬냐면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제외한다고 그랬어.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한 그 나머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평생교육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최근에는 이 평생교육도 넓은 의미로 보아서 어디까지도 포함하려고 하냐면 학교 교육까지도 포함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강합니다. 그래서 바로 광의의 교육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현상적 관점이 됩니다. 그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풀어보면 어떤 상, 형태가 출현한다는 것이거든. 이것이 현상입니다. 현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현상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가치나 신념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정의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가치, 신념의 구현을 중시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규범적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치, 신념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학의 분석 대상, 연구 대상으로 보고 우리 인간 행동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규정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 지향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 관점 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데 집중하다 보면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지향적 정의를 우리가 흔히 규범적 정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 정의를 조작 또는 기술적 또는 서술적 정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크게 보면 두 번째.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규범적 정의가 되죠.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목적이 나와 있죠. 가치를 제시하는 입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규범적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 그죠? 무엇이라고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죠. 그럼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봤다 그럽시다. 응? 그러면 바로 이 교육 개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양성하자? 민주시민을 양성하자. 민주심이라는 목적 또는 이것이 가치,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사회에 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가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교육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미국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자,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한국의 페스탈로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잖아. 나는 교사가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대학의 선생님으로 교수로 가서 자, 미래 대한민국의 자, 최선을 다하는 정치 지도자를 길러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이처럼 목적은 뭐다? 주관적이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규범적 정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규범적 정의를 보시면 본질주의, 항존주의, 사회재건주의, 인간주의 등의 입장이 바로 규범적 정의에 해당된다. 그럼 왜 이것들이 바로 규범적 정의에 해당되느냐? 바로 교육을 무엇으로 본다? 가치. 예? 규범적 입장에서 바로 교육을 파악하기 때문에 규범적 정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